이번 시간에도 대시보드를 또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들을 가지고서 여러 개의 텍스트 테이블들을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한 워크시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 워크시트를 여기서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밑에 버튼들 중에서 새 워크시트 이렇게 추가하시고요. 이름 먼저 바꾸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이름은 연간 매출이라고 할 거예요. 연간 매출. 그러니까 그래서 시트의 제목이 자동으로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고요. 연간 매출을 막대 그래프로 그릴 게 아니고요. 그냥 테이블로만 볼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만들 대시보드는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하나의 대시보드로 보는 거를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테이블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그 연도를 행으로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4개 연도가 있었죠. 4개 연도가 있었고,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숫자들은 그 매출액 합계, 연간 매출액의 합계를 숫자로 갖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그런 테이블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행과 열 선반이 있는데 오더 데이트를 열 선반에다 갖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테이블 이렇게 일단 컬럼 이름들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는 행선반으로 갖다 놓는 게 아니고요. 텍스트로 텍스트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거나 아니면 세일즈를 그냥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음,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텍스트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시는 거랑 똑같은 그런 효과를 줘요. 그런 효과를 줍니다. 네. 네. 너무 크긴 하지만 전체 보기로 했어요. 전체 보기로 했고 여기는 2018년도에 매출액 합계가 이렇게 텍스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19년도에 매출액 합계, 여기는 2020년도에 매출액 합계, 여기는 2021년도에 매출액 합계입니다. 너무 심심하니까 이 매출액 합계를 색상에다가도 끌어넣을게요. 어, 연속된 숫자이기 때문에 색상이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는 색상으로 표시가 되고, 좀 보기가 별로 안 좋죠. 이 숫자의 색깔들이 그 숫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옅은 색깔에서 짙은 색깔들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이라이트 테이블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폰트 색깔이 아니라 이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셀의 색깔로 그 이 색깔을 적용을 하고 싶으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사각형이라고 마크의 모양을 사각형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요 범례 색깔에 따라서 요렇게 그 안에 셀의 색깔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을 하이라이트 테이블로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대시보드에서 사용할 첫 번째 테이블입니다. 뭐, 모양이나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절하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요.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시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이제는 요거를 약간 세분화해서 들어갈 거예요. 연도별로 있었는데, 연도별이 아니라 이제 분기별로도 합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2018년도에 1, 2, 3, 4분기, 2019년도에 1, 2, 3, 4분기,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새로운 워크시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워크시트 만들기 하시고요. 음, 여기에 여덟 번째 워크시트인데 이름 바꾸기 선택하시고 여기는 분기, 분기, 매출 이렇게 제목을 넣고 시트의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양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보실 거냐면 테이블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우선 그 컬럼에는 연도가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연도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행에는 1, 4분기, 그 다음에 2, 4분기, 3, 4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4, 4분기. 요런 테이블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잠깐 시간 드릴까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쪽에 채워지는 숫자들은 매출액의 합계를 넣으시면 돼요. 매출액의 합계를 넣으시면 되고, 컬럼에는, 여기가 컬럼이죠. 컬럼은 요거잖아요. 열이잖아요. 여기에는 연도. 여기는 연도. 그 다음에 여기는 행이잖아요. 행. 행에는 분기.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들은 매출. 요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금방 만드실 거예요. 괜찮을까요? 주문 날짜가 있어요. 주문 날짜를 행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컬럼 열에다가 주문 날짜를 넣으시고요. 주문 날짜는 기본적으로 연도가 기본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대분류죠. 계층에서 분기, 월, 일, 이런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연도가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똑같은 오더 데이트를 행에도 갖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행에도 이렇게 연도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행에서는 자 여기를 삼각형을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를 분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연도가 아니라 분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 셀은 2018년도 1분기란 의미가 되고요. 전체 보기로 할까요? 네. 밑에 있는 셀은 2018년도 2분기란 뜻이 되겠죠. 여기 있는 셀은 2019년도 1, 4분기라는 얘기고요. 그 밑에 있는 셀은 2019년도 2, 4분기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 안에다가 숫자들을 채우시면 되는 거죠. 네, 측정값으로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매출을 넣기로 했기 때문에 세일즈 더블 클릭하시면 그냥 바로 들어가요. 어, 세일즈를 텍스트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세일즈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타블로에서 기본 그 동작이 여기 있는 텍스트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게 기본 동작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까처럼 우리 하이라이트 테이블로 만들어 볼까요? 하이라이트 테이블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우선 색상을 먼저 지정하셔야 돼요. 똑같은 세일즈를 색상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그럼 여기 색상에도 세일즈가 들어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색상이 바뀌는 거는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들이 색깔이 바뀌는 거고요. 만약에 이 셀의 배경 색깔을 바꾸시려면 마크를 사각형, 도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 매출액이 가장 큰 부분은 이렇게 진하게, 매출액이 작은 부분은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색깔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연도별 1분기 매출액의 합계가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시보드에서는 연간 매출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그냥 딱 연도별로만 이렇게 그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018년도를 조금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이 분기 매출에서의 2018년도 여기가 이렇게 선택이 되게끔.
예. 그런 기능을 대시보드에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겠죠. 이제 분기 안에서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겠죠. 월별, 분기 안에는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또 그 월별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을 마찬가지 이런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하나를 더 만들게요. 이번에는 어 행은 죄송합니다. 열이죠. 열은 연도로 구분하고요. 열은 연도로 구분하고 이번에 그 행은 월로 구분하도록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선 시트를 먼저 새로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트의 이름을 바꾸시고요. 시트의 이름은 월 매출이라고 할까요? 월 매출. 그 다음에 이 워크시트에다가 각 연도별, 각 월별 매출액을 하이라이트 테이블로 만들어 보세요. 모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비슷한 작업을 몇 번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주문 날짜를 열 선반에다 갖다 넣으시면 연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똑같은 주문 날짜를 행 선반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선택을 연이 아니라 월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가 표시가 됩니다. 전부 48개의 셀이 생기죠. 12개의 행과 4개의 컬럼이 있으니까 48개의 셀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채워주는 값은 우리가 세일즈, 판매 값계를 넣게 됐잖아요. 그래서 세일즈를 더블 클릭. 그러면 텍스트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여기는 2018년도 1월의 매출이고요. 여기는 2018년도 2월의 매출입니다. 그리고 여기 셀은 2019년도 1월의 매출, 그 아래쪽은 2018년도 2월의 매출인 거죠. 네,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색상을 넣을게요. 여기도 세일즈를 다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색상에다가. 그리고 마크를 사각형으로 하시면, 네, 어, 히트맵 보는 것처럼 보이죠? 네, 히트맵 보는 것처럼. 어, 매출액이 크면 진한 색깔로, 그다음 매출액이 작으면 옅은 색깔로. 그다음에 이 색깔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색깔로 조정하실 수 있으세요? 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범례를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을 편집하실 수 있으시고,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뭐 파란색 계열로 할 거냐, 주황색 계열로 할 거냐, 녹색 계열로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다중 색깔, 뭐 주황색에서 파란색으로 이동, 뭐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이동, 뭐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이동, 뭐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어,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도 하실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뭐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 그다음에 여기 뭐 테두리 선을 넣는다거나 이런 뭐 그런 것들도 뭐 필요하시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여기서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테두리 그리는 거, 뭐 이런 것도 했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대시보드를 만들 거예요. 그 대시보드에는 연간 매출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분기 매출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월 매출이라고 하는 세 개의 테이블이 들어갈 거예요. 세 개의 테이블이 들어가고 연간 매출에서 어떤 연도를 클릭하게 되면
분기 매출에서 해당하는 연도에 있는 그 컬럼만. 그리고 월 매출에서도 그 해당하는 연도에 있는 컬럼만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쉽게 더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대시보드를 만드실 때는 버튼 모양이 여기 워크시트 옆에 보시면 새 대시보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대시보드가 들어갔죠. 어, 이름 먼저 바꿀까요? 이름 바꾸기라고 하시고 이름은 그다음에 분기, 월, 매출 이렇게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표시가 안 되실 때는 대시보드 제목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 지금 아마 이 타블로 퍼블릭 버전의 버그인 것 같은데 지금 처음에 여기가 체크가 된 상태로 있었고 그때 안 보이는데 여기를 체크를 해제하면 여기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우리가 첫 번째 대시보드 만들었을 때 처음에 제목 없었죠. 그래서 그 제목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체크했잖아요. 근데 그게 두 번째 대시보드에서 그냥 그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능 자체는 안 보이는 형식으로 기능은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체크만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의 버그인 것 같고, 타블로 퍼블릭 버전의 버그인 것 같고, 제목을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라고 할 때에는 왼쪽에 있는 대시보드 제목 표시에 요 활성화하는 거를 클릭하시면 여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시보드 이름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 이름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기가 꺽쇠 다음에 시트 이름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얘가 무엇을 자동으로 가지고 는 거냐면 현재 워크시트 혹은 현재 대시보드의 이름을 자동으로 가져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이런 기호예요. 네,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크기를 여기도 아까처럼 범위로 하지 말고요. 자동으로 할게요. 자동으로 하면 여기 일단은 전체 해상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는 우리가 기존에 만든 워크시트들을 하나의 보드로 합쳐주는 게 대시보드예요. 자, 우선 우리는 여기서 세 개의 테이블을 합치겠다고 했죠. 연간 매출과 분기 매출과 월 매출을 합치겠다고 했어요. 자, 연간 매출을 드래그 해서 놓으시면 돼요. 그럼 연간 매출 들어갔죠. 네. 범례가 같이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나요? 자, 그 다음에 분기 매출을 그 밑에다가 배치할 거예요. 이번에는. 자, 드래그를 했을 때 위치를 보세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아래쪽에다 넣을게요. 크기는 우리가 나중에 조절하시면 돼요. 크기는 나중에 조절하시면 되고, 월 매출. 월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연매출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위쪽, 아래쪽에 넣을 수도 있고, 연분기 매출이 있는 곳에서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왼쪽이나 오른쪽에 넣을 수도 있어요. 배치를 여기다 할까요? 연분기 매출 오른쪽이다. 이렇게. 그리고 크기는 이렇게 조절하시면 네, 네. 위쪽에 연간 매출이 먼저 보이고, 그죠? 위쪽에 연간 매출이 먼저 보이고, 아래쪽에는 분기 매출과 월 매출이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지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자동으로 조절이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연간 매출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연분기 매출도 여기서부터 이 아래쪽 전체에서 딱 절반. 물론 여기도 자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지만, 이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마우스 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딱 중간에 딱 되게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 크기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기는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가 있으시고, 어, 약간 제가 보기에 약간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 음, 연간 매출 부분인데, 연간 매출 부분을 보니까, 테이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어, 요게 조금, 좀 거슬려요. 거슬리지 않으시는가요? 네. 사람에 따라서 이 부분이 거슬릴 수도 있고, 거슬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 위쪽에 있는 테이블도,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 여기 크기랑 맞게, 그 다음에 여기도 끝나는 부분은 이쪽 끝나는 부분과 맞게, 요렇게 맞춰졌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음. 자, 여기가 그 테이블 셀의 시작 부분이 여기에 그 맞춰지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아래쪽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의 레이블이 있어요. 그쵸? 어, 분기 매출에는 이 행의 레이블이 1분기, 2분기, 3분기라는 이런 레이블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월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월 매출도 행마다, 행마다 이렇게 레이블이 있었어요. 근데 연간 매출 같은 경우에는 행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행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컬럼에만 이렇게 레이블이 있었지 행에는 레이블이 없었어요. 행에 레이블이 없어서 레이블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요 크기가 다른 거예요. 이 크기가. 자, 그러면 이거는 약간의 트릭인데, 꼼수라고 해야 되나? 네. 우리 워크시트에서, 워크시트에서 연간 매출 워크시트를, 연간, 연간 매출 워크시트를 가시면 행선반에만 우리가 뭔가가 있죠. 행선반에만 그 연도를 사용할 거다라는 게 있고, 죄송합니다. 행이 아니라 열이죠, 열. 컬럼 선반에만 그 레이블로 무엇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행선반에는 무엇을 넣을 거다라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 그 레이블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행선반을 더블 클릭을 할게요.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매출 이런 식으로 글자를 그냥 써놓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따옴표로 묶을게요. 따옴표. 따옴표 매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매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이거 글자 필요 없잖아요. 그죠? 글자 필요 없으니까 예, 여기를 그냥 따옴표만 남겨주세요. 큰 따옴표 두 개. 이렇게만 따옴표만 남겨주세요. 음, 다시 이렇게 하시고 그냥 엔터 이렇게 하시면 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가 비어 있죠. 그냥 레이블이 비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만큼 레이블이 들어갈 자리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레이블이 들어갈 자리만 만들어지는 거고 그 상태에서 대시보드 들어가 볼까요? 아, 그 상태에서 대시보드 들어가 보시면 네, 이렇게 여기가 요만큼 레이블이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여기가 크기가 맞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꼼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여기 따옴표로 넣었는데 요거 자체가 보이는 게 또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는군요. 행에 대한 필드 레이블 숨기기를 해버리면, 네, 요렇게까지.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가 행 레이블이 있잖아요. 이 W라고 하는 게 행의 레이블로 여기 자동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W가 좀 거슬려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행에 대한 필드 레이블 숨기기. 요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비어요. 여기가 비게 됩니다. 그 상태로 대시보드 다시 들어가 보시면 네, 여기 비어 있죠. 네. 공간은 레이블이 들어갈 만큼 공간은 띄어져 있지만 여기 레이블은 표시가 안 되니까 네, 눈에 거슬리는 것도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연간 매출 금액을 하이라이트 테이블로 이렇게 보고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연도에서 분기별 매출액을 하이라이트 테이블로 히트맵과 비슷한 형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월별로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연간 매출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2018년도가 하이라이트가 딱 되잖아요. 그때 분기나 월에서도 딱 그 부분만 하이라이트가 돼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음, 필터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자, 이거는 그런 기능을 어떻게 만드실 수가 있냐면 여기 메뉴 중에서 대시보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대시보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밑에서 다섯 번째인가요? 보시면 동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작. 네. 동작을 클릭하시고요. 동작을 클릭하시고 여기 그냥 통합 문서라고 할게요. 아니면 이 시트라고만 하셔도 되고 이 통합 문서라고 하셔도 시트? 사실은 요 시트에서만 필요한 거니까 여기는 시트만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동작 추가. 동작 추가. 동작 추가에는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이라이트. 자, 여기는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어, 연도를 클릭했을 때, 네, 연도 클릭했을 때 분기랑 그 다음에 월로 간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연도, 분기, 월 이렇게 만들게요. 뭐 이름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시면 돼요. 네. 이거는 이 동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니까. 음.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원본 시트는 연간 매출만 선택을 할 거예요. 연간 매출이라고 하는 시트에서 마우스를 선택했을 때, 마우스를 올렸을 때가, 이것도 바꾸실 수 있으세요. 마우스를 선택했을 때, 어디를, 연간 매출, 연분기 매출, 월 매출이라고 하는 세 개의 대상 시트가, 그리고 대상하는 필드가 하이라이트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선택을 하고, 요거 두 개는 체크 해제를 하고요. 여기는 그대로 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뭐가 바뀌나 볼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네. 여기에서 2018년도를 선택하면 분기와 매출에서도 2018년이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 다음에 2019년도를 선택하면 분기와 월에서도 2019년도가 하이라이트가 돼요. 이게 하이라이트 기능입니다.
동작은 우리가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동작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죠? 어, 아까 대시보드, 그 다음에 동작,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동작, 이렇게 들어갔고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게 이거죠. 연도, 분기, 월, 선택,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거를 편집해 볼게요. 편집. 요거 선택해서. 아까 방금 만들었던 동작을 선택하시고요. 편집으로 들어가시고, 선택은 마우스를 클릭한다는 얘기고요. 마우스 오버는 그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우스 오버로 한번 바꿔볼게요. 마우스 오버로 바꾸시고, 확인, 확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서는 마우스가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 클릭 안 했죠. 그냥 마우스가 그 위치에 올라가기만 하면 해당하는 곳이 같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동하면 2019년도, 이동하면 2020년도, 이동하면 2021년도.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능도 우리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 마우스 오버, 마우스가 위로 올라갔을 때로 할 거냐, 클릭, 선택했을 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폰트의 크기나, 뭐, 폰트의 색깔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크기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기 그 범례에서 이 색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그런 색깔들로 바꿔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기서도 바로 편집이 될지 모르겠네요. 되겠죠? 예, 여기를 파란색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를 사용자 지정 다중으로 할까요? 사용자 지정 다중으로 하고 여기를 흰색 시작점을 흰색 끝나는 점을 진한 파란색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위쪽이 사용자 지정 다중인데 예, 여기가 거의 보기가 쉽지가 않군요. 예. 그래서 색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적절한 색깔을 찾으셔서 제가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파랑, 파랑. 색깔이 왜 이렇게 돼버리지? 네.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Z가 제일이죠. 요런 정도로 되겠네요. 요런 정도 되겠습니다. 네, 뭐, 다른 것들도 뭐, 그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그 몇 가지를 수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까지, 물론 다른 대시보드들도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두 개 정도의 대시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잠깐 그 전 시간에 만들었던 대시보드하고요, 이번 시간에 만들었던 두 개의 대시보드를 보시면, 첫 번째 대시보드에서는 두 개의 차트를 연결을 하고, 한쪽 차트를 필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시보드를 만들어 봤고요. 여기를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 차트가 바뀌죠.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 봤고, 두 번째 대시보드에서는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넣었어요. 어, 차트가 아니라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넣어서 어,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하이라이트가 되는지 테이블들이 같이 하이라이트가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대시보드를 만드시기 위한 그 워크시트들은 하나씩 따로 만드셔야 돼요. 만드시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 대시보드로 가져오시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시고 그러니까 보기 좋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보기 좋게 배치하시고 뭐 폰트나 이런 것들 서식 같은 것들 잘 수정을 하시면
좋은 발표 자료를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까지 끝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생각보다 쉽게 끝났네요. 네.